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 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할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에 따른 분양 해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시행사가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하여 소액의 벌금, 그러니까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이것은 건축물 분양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 사유라고 주장을 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대법원 또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긍하면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위반의 정도, 계약 목적 달성 여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계약 해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분양 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건축물 분양법 위반, 분양 해제를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할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된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우선 건축물 분양법 위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분양법은 그 이름만 보면 건축물에 관한 법률, 건물에 관한 법률 같지만 사실상 오피스텔, 상가, 생활 숙박시설,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시작부터 분양 과정, 그리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부 관리하는 법률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분양법은 분양 광고, 청약 접수, 추첨,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 분양대금 수령,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분양자와 분양 사업자 사이의 어떤 분양 과정 전체의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 분양법이 분양 해제를 위해서 수분양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행사가 분양 사업자가 법을 어기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는 단순히 하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들 사건 전체에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에게는 이런 최신 대법원 판례가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대법원 판례는 특히 이 두 가지의 점을 좀 크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분양 해제 요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계약 해제 주장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해제 소송에 유리한 선례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께서는 분양 계약 시 분양 광고 내용에 누락사항이 있거나 허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공개 모집 또는 공개 추첨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분양법이라는 법률의 조항 개수는 단 12개에 불과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양자분들은 이 건축물 분양법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위반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를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먼저 두 가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양 계약서의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분양 계약서에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가 내려질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 해제 조항이 없다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해제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명령 대상이 있는지,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혹은 벌금형 대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분양 광고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분양 신고된 내용과 실제 분양 광고가 다른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고,
분양대금을 법에서 정한 시기에 위반하여 받은 경우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해제 사유로서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직접 고소를 진행하여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례인데, 이러한 송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드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에서는 분양사업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직접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받아낸, 저희가 직접 받아낸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합의 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의 경우에는 신고, 고소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므로 난이도가 높은 분쟁 유형에 속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건축물분양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수의 시정명령, 과태료, 송치 등을 직접 받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만한 분양 해제 그리고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분양 해제, 취소, 철회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